마님, 그 고운 비단옷을 찢어버리십시오. 오늘 밤, 저 누더기를 입고 관하로 가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이면 시아버지의 목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가문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 전 재산을 괴짝에 담아 탐관오리 사또에게 바치는 길뿐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대문을 막 나서려던 그때 10살 먹은 거지 꼬마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꼬마 거지가 어디서 앞길을 막느냐?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마님을 살리려면 정녕 그러셔야 합니다. 아이의 발치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썩은 누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문가 며느리가 비단을 버리고 악취나는 누더기를 입어야만 했던 기막힌 사연. 과연 그날 밤 누더기 속에 숨겨진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방 외딴 고을의 운명을 뒤바꾼 그 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신기루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두만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북방 끝자락에 한 고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새는 깊고 겨울은 길었으나 그 고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강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이웃 간에 주고받는 정이 그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고을에는 김진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북방의 큰 상단을 이끌어온 명문가의 어른으로 그의 집 곳간은 늘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재물을 결코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 먹이는 분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씨앗을 나누어 주었고 겨울이 오면 솜을 풀어 이불을 만들어 돌렸지요. 고을 사람 모두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으니 두만강 편 이 고을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며느리 윤 씨 역시 단정하고 지혜롭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덕망을 이어받아 안채에서도 몸종 하나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이웃 아낙네들의 사정을 살펴 조용히 손을 내미는 여인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 정도였으니 김진사 댁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조사또가 그 고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부임 행차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길목마다 깃발이 줄을 서고 풍악 소리가 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겉으로는 비단옷의 사양 냄새를 풍기며 점잖은 척 행세하였으나 그 속은 썩은 나무 밑동처럼 시커멓고 탐욕으로 꽉 찬 위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조사또는 관아 곳곳을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계산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빼앗을 것들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임한 날부터 조사또의 눈은 오직 한 곳에만 박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의 막대한 재산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귀한 금동불상이었습니다. 그 불상은 고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한양 장인이 3년에 걸쳐 빚어낸 것으로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관아에 앉아서도 꿈속에서도 그 욕심은 사또의 온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짙어만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을 통째로 빼앗을 수 있을까? 사또의 속이 그런 궁리로 가득 찼으니 그 고을의 불행이 다가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어느 야밤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온 고을을 핥히던 밤이었지요.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를 뚫고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김진사 댁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사또가 미리 숨겨두고 간 오랑캐와의 무기 밀걸의 서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서신이었으나 그것을 밝힐 틈이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외칠 틈도 주지 않고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밧줄에 묶여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수십 년 덕을 쌓아온 노인이 빗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끌려가는 광경에 담장 너머 어둠 속에 숨어서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서면 함께 끌려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단정하게 쪽을 찐 머리가 헝클어지고 발이 땅에 끌리면서도 며느리 윤 씨는 주저앉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뒤에야 그 강인한 무릎이 꺾이고 오랫동안 참아두었던 통곡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빗소리가 그 울음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지요. 사흘 밤낮을 넘도록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 사흘 동안 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지 골몰하였으나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왔고 내일 동이 트면 광장에서 참수형이 집행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윤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다 차오르는 것은 옥이었습니다. 지금 손 놓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밤새 창고를 뒤졌습니다. 모든 은자를 꺼내고 대대로 내려오는 금동불상을 조심스레 풀어 괴짝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불상은 선대의 어른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타들어갔으나 윤 씨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또의 발밑에 기어가서라도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만 구걸할 작정이었습니다. 무거운 괴짝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꽤 죄죄하고 더러운 행색을 한 사내아이 하나가 윤 씨의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왈패들에게 찐빵 하나를 훔쳤다며 단주금이 되도록 얻어맞고 있는 것을 윤 씨가 단돈 5냥을 풀어 구해준 10살짜리 거지 꼬마 만수였습니다. 그때 윤 씨는 왈패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 어린 것을 거두어 사흘치 밥을 먹인 뒤 내보냈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이 상황에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때에 절고 헝클어진 차림이었으나 만수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을 산 노인처럼 깊고 서늘한 눈동자로 윤 씨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아이다운 설렘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길을 비켜라. 윤 씨가 호통을 쳤으나 만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그 돈을 바치면 사또는 돈만 꿀꺽 삼키고 대감마님의 목을 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짐승의 아가리는 은자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10살배기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서늘할 만큼 침착한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호통을 치려다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그 말이 사실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사또가 재물을 받고 김진사를 풀어줄 위인이 아니라는 것, 윤 씨 자신도 어느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아무 말도 없이 뒷산 쪽으로 뛰어갔다가 이내 낡은 보찜 하나를 질질 끌고 돌아왔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파묻어 두었던 것인지 보찜 겉에는 검붉은 흙이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것을 풀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시궁창 냄새가 훅 퍼졌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그 냄새에 물드는 듯했습니다. 그 안에는 검붉은 피가 딱딱하게 엉겨붙은 똥지개꾼이나 입을 법한 끔찍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소매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마님, 대감마님을 살리시려거든 당장
그 고운 비단옷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저 누더기 옷을 입고 관하로 가셔야 합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사대부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비린내와 구린내가 진동하는 피 묻은 누더기를 입으라니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계략인지 어떤 영문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거지 꼬마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만수를 노려보았으나 그 10살짜리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에서 윤 씨는 기이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거지 꼬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의 말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밀려오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운 비단 치마를 벗어 마당에 내던지고 악취 나는 누더기를 뒤집어 썼습니다. 닭살이 돋고 구역질이 치밀었으나 두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명문가 며느리로서 살아온 세월이 그 한순간에 벗겨지는 기분이었으나 윤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버텼습니다. 만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궁이로 달려가 시커먼 숯검정을 긁어오더니 붉은 팥고물과 함께 윤 씨의 하얀 얼굴에 무자비하게 지시겨 발랐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온 얼굴을 덮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얼룩덜룩 번졌습니다. 만수는 한 발 물러서서 윤 씨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물 고인 웅덩이를 들여다본 윤 씨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끔찍한 역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은 원기가 서 있었습니다. 윤 씨 자신이었습니다. 만수는 윤 씨의 귓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사또의 안방문을 열자마자 내뱉어야 할 한마디를 낳고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님, 두려우셔도 발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만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북방의 살을 애는 강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금은 밤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누더기 사이로 파고들었으나 윤 씨는 그 추위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달빛마저 어디론가 숨어버린 어둠 속으로 역병 귀신 꼴을 한 윤 씨가 목숨을 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관하로 가는 좁은 샛길에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헝클어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진흙탕에 발목을 빠뜨리면서도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누더기에 진흙이 더 달라붙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귀신 분장을 더욱 완성시켜 주었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직 시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두 발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관악까지 남은 길이 얼마나 먼지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뒷문에는 사람을 물어뜯기로 소문난 사나운 맹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장정도 그 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흉측한 꼴에 윤 씨가 다가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으르렁대던 개들이 갑자기 낑낑대며 다닥에 납작 엎드려 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영문을 몰랐으나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뒷문을 지나 관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적막한 관아 안에서 윤 씨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훗날 밝혀진 일이었지만 만수가 건넨 그 피 묻은 누더기는 사또가 비밀리에 부리던 전문 살수들의 옷이었습니다. 맹견들은 그 특유의 피비린내를 주인의 냄새로 인식하도록 미리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만수는 이미 그것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 사또는 화려하고 따뜻한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차지하게 될 김 진사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세고 또 세며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동불상을 어디에 놓을까, 은자를 어떻게 나누어 쓸까,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결벽증이 심하고 역병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또는 방 안 가득 독한 숯불을 피워놓고 홀로 독한 술잔을 거듭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파르르 타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사또의 탐욕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내일이 빨리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또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릇된 욕망이 가득한 방 안에서 숯불 연기만이 쓸쓸히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긁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쑥 밀려들더니 구역질 나는 시궁창 냄새와 피비린내가 방 안을 덮쳤습니다. 화롯불 위에서 타오르던 숯불이 몇 번 파르르 떨다 기울었습니다. 방바닥을 스르륵 기어 들어오는 흉측한 것의 모습에 사또는 들고 있던 은술잔을 덜그럭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기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뺨에 혈색이 사라지고 눈이 커지면서 사또는 미처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역병 귀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숯검정과 붉은 피땀이 뒤엉킨 얼굴로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또, 내가 남긴 장부는 잘 있느냐? 그 순간 사또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한꺼번에 발끝으로 쏠리는 듯 사지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년 전 사또가 자객을 시켜 잔인하게 살해한 선대의 암행어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순간에 남겼던 마지막 저주의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말이,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그 마지막 한마디가 지금 이 방 안에서 들려오다니.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가 흥건한 방 안 쓰러지면서도 자신을 올려다보던 어사의 눈빛이 바로 지금 저 귀신의 눈동자와 겹쳐졌습니다. 사또는 온몸에 털이 모조리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처 입 밖으로 낼 겨를도 없이 다리가 먼저 풀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사로잡힌 사또는 그 자리에서 방바닥에 이마를 박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위인이었건만 채통도 위신도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암행어사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나으리를 죽이고 빼앗은 비리장부는 관아 뒤뜰 늙은 우물 밑에 고이파무도 두었나이다. 김진사 그놈의 영모도 제가 돈이 탐나꾸며 올린 짓이옵니다. 제발 저승으로만 끌고 가지 마시옵소서. 묻지도 않은 자신의 악행을 줄줄이 토해내는 사또의 목소리는 점점 오열로 변해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탐욕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목에 걸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비리와 거짓과 살인이 사또의 입에서 물 쏟아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의 숯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타오르다 꺼져버렸습니다. 사또의 모든 자백이 끝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방에 거대한 병풍이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수십 개의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아에 잠입해 있던 새로운 암행어사가 어사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철퇴를 든 관군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와 관아를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있었으니 이제 변명할 자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가 어둠을 가르며 관아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 사또는 제 입으로 쏟아낸 자백 앞에 머리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꽉 닫혔던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두만강까지 닿을 듯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날 밤 관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조 사또는 손발에 칼을 쓴 채 어명으로 압송되었고 옥에 갇혀 숨통이 꺼져가던 김 진사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뜰 늙은 우물 밑에서 파는 비리 장부는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 아래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문으로 상한 몸이었으나 김 진사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윤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벅찬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암행어사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때에 절은 꼬마 거지 만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꺾어 만수 앞에 털썩 꿇어앉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련님, 늦게 당도하여 송구하옵니다. 깍듯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눈을 깜빡이며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거지 아이에게 암행어사가 무릎을 꿇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만수의 정체는 바로 조사또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했던 선대 암행어사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하던 그 참혹한 밤, 피덩이나 다름없었던 만수는 아버지의 피가 묻은 살수의 누더기 하나를 품에 안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만수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렁뱅이로 장터를 떠돌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가 쌓아온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오래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의롭고 덕망 높은 김 진사 댁이 조사또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아챈 만수는 일부러 장터에서 wal패들에게 맞는 척 윤 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5냥에 팔려가는 거짓꼬마 행세를 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살수들의 피 묻은 누더기가 맹견들에게 어떤 신호가 되는지, 사또가 어떤 말에 가장 깊이 무너지는지까지 그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윤 씨의 대담한 배포를 믿었기에 그 담대한 계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뒤뜰 우물 밑에서 나온 비리 장부에는 조사또가 수년에 걸쳐 저질러온 갖가지 악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대 암행어사를 살해한 것부터 무고한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은 일까지, 그가 남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죄목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결코 악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또는 의금부로 압송되어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탐욕의 씨앗은 반드시 탐욕의 열매를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하늘을 우러러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한꺼번에 트이는 듯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두만강 물도 그날따라 유달리 맑고 힘차게 흘렀습니다. 때를 벗고 말끔하게 씻어 비단 옷을 차려입은 만수는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죄죄하던 얼굴이 씻겨 나가고 드러난 얼굴은 반듯하고 또렷했습니다. 선대 어사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만수는 윤 씨 앞에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5냥과 그 치욕을 견뎌낸 위대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제 아버지의 한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 씨는 그 작고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단돈 5냥의 적선이 이 모든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얻어맞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그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악취 나는 누더기를 뒤집어 쓰는 굴욕을 감내했던 그 밤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차갑던 강바람이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김 진사 댁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곡간은 봄이 오기도 전에 다시 이웃들에게 열렸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고을 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고을에 봄이 일찍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훗날 장성한 만수는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를 누볐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불의를 바로잡고 억울한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어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만수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언제나 두만강 변 그 고을이었습니다. 고을에 들를 때면 어김없이 김진사 댁대문을 두드렸고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내 다 틀렸을 것이야. 만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5냥을 내미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5냥은 그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연이 고을 전체를 구해내는 기적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행 하나가 씨앗이 되어 결국 한 고을을 살리고 억울한 혼을 달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고 하였지요. 김진사가 평생 베푼 덕이 땅에 묻히지 않고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누더기를 뒤집어 쓴 윤 씨의 용기가 그 빛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하나의 진심 어린 용기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을 두만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가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